앞으로는 K2FF의 홍성현 대가 기본 기능과 심화 기능에 있어서 실현을 해드릴 텐데, 기본 기능에는 기관 정보 관리와 과정 운영 관리 나뉘어져 있고, 심화 기능은 지금까지 질문이 많았던 디테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직접 구동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2F테크의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기본 기능과 심화 기능에 대한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 기능의 기관 정보 관리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 정보 관리에서 첫 번째로 기관 관리자 계정 신청이 필요한데요. 기관 관리자 계정 신청 방법은 저희 시아돈 플랫폼에서 자료를 받아주신 다음에 시아돈 기관 등록 및 관리자 계정 신청 서류에 들어가서 자료를 받아주신 다음 그 압축 파일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6개의 문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침 1번에 들어가시면 시아돈 신규기관 등록 및 관리자 계정 신청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관 등록 및 계정 신청 절차를 보시면 우선 저희 시아돈 플랫폼 관리자 계정 신청은 2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공문을 통해 서면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여기 참고 1번에 공문 양식을 참고해서 그 방금 받으신 자료에 부침 2-1, 2-2, 3번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그 작성하신 문서를 여기 80명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침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 플랫폼 활용 신청서와 동의서가 활용 서약서가 있고 관리자 계정 신청 양식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각종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하기 편하게 예시를 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청 아이디인데요. 신청 아이디는 저희 시아돈 플랫폼에 기관 등록을 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로서 여기에 적으신 계정 아이디로 아이디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공문 양식을 모두 사용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시아돈 플랫폼 내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시아돈 홈페이지에 플랫폼 참여기관 참여기관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여기관 등록 신청에서 이제 참여기관의 이름과 영문을 모두 작성해 주시고 로고 이미지, 그 기관 로고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신 다음 홈페이지 URL, 담당자 이름,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의하실 점은 전화번호 같은 경우인데 전화번호는 개인 전화번호를 사용하시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 사업상 번호나 업무용 사무실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 입력하신 후 등록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유지보수팀 쪽으로 기관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 후에는 연수사업실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 유지보수팀 쪽에서 기관 아이디를 방금 작성하신 문서에 적으신 아이디를 토대로 생성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기관관리자 계정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 넘어가 기관 정보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기관 정보 설정을 위해 이제 처음 신청하신 계정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인터넷이 지연돼서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면 왼쪽에 저희 관리자 메뉴가 있고 이제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전 관리자 메뉴에서 맨 아래에 시스템, 기관 정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관련 기관 관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상세 정보에서는 아까 기관 등록을 할 때 적었던 각종 기관의 정보를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편집을 하실 때 꼭 필수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맨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수료층 양식 설정이 있습니다. 수료층 양식 설정은 기본값으로 기본 양식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료층 양식은 저희 시아돈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수료층 양식이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기관 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수료증 양식이 따로 있으시면 여기 수료증 양식 이미지 업로드나 혹은 수료증 HTML 입력을 선택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해당 수료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 관리의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 설정 항목은 이 과정 강의의 수료 기준을 정하는 점수나 혹은 해당 항목에 몇 점을 부여할지 점수의 평가 비율을 정하는 곳입니다.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은 이렇게 기관 정보에도 한 곳이 있고 과정을 운영하실 때 과정 안에도 설정을 들어가시면 과정 메뉴에도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기관 정보에서의 설정은 기관 전체의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을 설정하는 곳이고 과정 안에서의 설정은 특정 과정, 즉 해당 과정만 설정하는 곳이라 설정하는 화면이라 보면 됩니다.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의 자세한 설정 방법은 이후 과정 운영에 들어가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리자 계정 생성 및 배정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자 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발급해드리는 계정은 기관 관리자 권한이 있는 계정이고 이제 기관 관리자 계정으로는 같은 권한의 기관 관리자 그 아래 단계의 권한인 과정 운영자 두 가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을 하기 위해선 왼쪽 사용자 계정 관리로 들어가셔서 계정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정의 아이디나 이름, 비밀번호를 적으신 다음 권한 중 관련 기관 관리자, 과정 운영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원하는 권한의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 관리자 같은 경우는 최종 발급한 계정과 같은 권한이고 과정 운영자 같은 경우는 과정 운영자 계정의 권한은 기관 전체를 설정하는 계정이 아닌 특정 과정만을 설정하거나 이제 관리하는 계정으로 과정 운영자를 배정하는 방법은 왼쪽 과정 운영자 메뉴로 들어가셔서 과정 운영자 배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생성하신 과정 운영자 계정을 어느 과정에 배정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맨 위에는 과정의 기수의 종류, 기수 연도, 기수 이름을 선택해서
그 아래 과정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계정을 배정할지 검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정을 선택해 주신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세부, 세부 권한이 필요하시면 이 아래쪽에 권한을 체크해 주시고 맨 아래에 보시면 학습 콘텐츠 개발 담당자 등록이 있습니다. 학습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 콘텐츠 수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콘텐츠 수업을 변경하거나 편집하거나 혹은 삭제, 생성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콘텐츠 수업이란 자료나 영상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권한이 필요하면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해당 과정의 과정 운영과 배정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가 기관 정보 관리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 넘어가 과정 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과정 운영을 위해선 우선 기수를 생성하고 그 기수에 포함되는 과정, 그리고 과정 안에서 따로 설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수 생성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수 같은 경우는 전체 관리자 메뉴에 운영에 들어가시면 기수 개설 관리가 있습니다. 보통 기수 개설 관리에 처음 들어가시면 기수는 이렇게 상시제 기수 하나만 있을 텐데, 상시제 기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성할 수 없고 처음 생성되어 있는 상시제 기수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관리자분들이 생성할 수 있는 기수는 기간제 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 기수를 추가하시려면 이렇게 기수 추가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기수의 뜻은 대략 대학으로 치면 학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수의 연도, 기수의 번호, 기수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그 기수의 수강 신청 기간, 그리고 학습 기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정을 설정해 주신 다음 저장을 하시면 기수가 생성되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수강 신청 기간이 예를 들어 9월 1일로 작성을 했는데 만약 학습 기간이 9월 2일이다. 그렇게 되면은 수강생이 9월 1일에 수강 신청을 하더라도 학습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수강 신청 기간과 학습 기간은 똑같이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수가 생성된 후에 확인하시면 기수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정 개설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과정 개설은 마찬가지로 과정 개설 관리로 들어가서 과정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 과정 개설 설정 화면에서 맨 위에는 방금 만든 기수를 선택할지 혹은 과정을 개설하면서 동시에 기수를 같이 생성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기수를 선택해서 실현을 하겠습니다. 기수를 선택한 후에는 그 아래 개설 구분이 있는데, 개설 구분에는 기존 콘텐츠를 재사용하여 개설, 그 아래는 기존 콘텐츠를 신규 개설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정의를 설명드리자면, 콘텐츠란 과정에서 강의를 생성하면 생성되는 것으로 과정 강의의 백업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콘텐츠 수업과 콘텐츠 수업이 콘텐츠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강의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여기 콘텐츠 저장소에 반영이 되므로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새로운 과정을 생성할 때 기존의 강의를 그대로 복사하고 싶으시면 여기 기존 콘텐츠를 재사용하여 개설하신 다음에 그 아래 참조할 콘텐츠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기존에 만들었던 콘텐츠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한 후에 과정을 생성하게 되면 기존 콘텐츠를 모두 기존 콘텐츠의 모든 설정을 복사해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규 개설을 하게 되면 모든 설정을 새롭게 설정하여 과정을 생성하게 되고, 그 아래 교육 시간을 보시면 교육 시간 같은 경우는 점수에 연동되는 시간이 아니고 수강생 화면에서 과정을 검색하면 그 과정 소개란에 교육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SDG,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선택해 주시고, 대륙과 극과 그다음에 사업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 유형은 정확히 선택해 주셔야 되고, 만약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면 연수사업실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 체크를 꼭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과정 개설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비율 설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비율 설정뿐만 아니라 과정을 생성한 후에는 필수적으로 설정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방금 이제 생성한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과정 메뉴가 나오고, 과정 메뉴에서 운영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방금 과정 개설할 때 설정한 설정 화면에 편집이 나오고, 그 맨 아래쪽에 보시면 수강 신청 코드가 있습니다. 수강 신청 코드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이 과정에 수강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밀번호, 즉 수강 신청 코드를 수강생에게 공유를 해주셔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과정 메뉴에서 강의 계획서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강의 계획을 편집할 수 있게 되는데, 강의 계획서 같은 경우는 수강생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과정을 검색할 때 잠시 인터넷 지연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과정을 검색하면 과정 소개 화면이 나오는데, 이 소개 화면을 설정하는 곳을 강의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와 배울 내용, 과정 소개란, 그리고 강의 목차 등이 있습니다. 이, 이 소개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강의 계획서 편집에서 이렇게 각종 소개 정보를 기입할 수 있고,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방금 과정 소개에서 보여드렸던 과정의 썸네일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맛보기 영상은 과정의 상세 보기에서 미리 보기 영상이 있는데, 그 미리 보기 영상을 동영상 파일로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만약 맛보기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으시면 해당 과정의 첫 번째 동영상 강의가 미리 보기 영상으로 올라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서 설정을 마치셨으면 다음으로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 설정이 필요합니다. 수료 기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해당 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소 점수이고, 그 아래는 각 항목마다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평가 비율이 있습니다. 평가 비율은 이렇게 시험 퀴즈 과제, 특별 세미나, 게시판 참여, 설문 참여, 출석이 있고, 그 중에서 게시판 참여나 설문 참여 같은 경우는 여기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 안에서만 설정하셔도 되고, 다른 점으로는 시험 퀴즈
과제, 특별셈이나 출석 같은 경우는 각 세부 항목 안에서 따로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퀴즈, 과제는 여기 평가 출제 및 채점에서 점수를 따로 부여해 주셔야 하고, 그 특별 세미나는 특별 세미나 관리, 출석 같은 경우는 이 강의 목록에서 강의를 생성하시면 그 강의마다 강의의 진도율에 따라 출석 점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출석 점수를 80점으로 부여하였는데, 만약 수강생의 강의 진도율이 50%다. 그러면 40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강의 생성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강의 생성을 위해선 과정 메뉴에 강의 들어가셔야 되는데, 강의 목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운영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운영 설정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의 여러 가지 기능의 강의를 생성할 수 있는데, 그 강의의 종류로는 콘텐츠 수업, 오프라인 수업, 실시간 수업이 있습니다. 콘텐츠 수업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영상이나 자료를 저장해서 이용하는 일반적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대면 수업, 실시간은 이제 줌 같은 이제 실시간 회의나 여러 가지 양방향 수업을 활용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우선 내용이 어려운 콘텐츠 수업은 따로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오프라인 수업, 실시간 수업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콘텐츠 수업은 생성을 하실 때 여기 콘텐츠 수업 버튼과 콘텐츠 수업 구성 버튼 두 개가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콘텐츠 수업 설명을 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강의 목록에 운영 설정으로 들어가면 강의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강의 목록 순서는 운영 설정에서만 순서 변경 및 게시를 해야 학습자 화면에서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추가 버튼으로 콘텐츠 수업이나 콘텐츠 수업 구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콘텐츠 수업 구성 화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콘텐츠 수업 구성에서는 이렇게 차시와 클립이란 걸 생성할 수 있는데, 그 콘텐츠 수업 구성에서 강의 게시를 해주셔야 차시와 클립이 운영 설정에서도 게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수업 구성 자체의 순서는 따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차시를 클릭해서 생성하시면 이렇게 차시 구성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차시의 제목, 클립의 제목을 입력해서 저장하시면 차시와 클립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구성 화면에서 여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클립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클립 콘텐츠 설정이 나오는데, 클립 콘텐츠 설정과 페이지별 콘텐츠 구성을 설명드리면, 클립 콘텐츠 설정은 말 그대로 클립만 설정하는 곳이고, 페이지별 콘텐츠 구성은 그 페이지 안에 페이지 구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단락이라고 합니다. 즉 페이지가 모여 클립이 되고, 클립이 모여 그리고 차시가 모여서 콘텐츠 수업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추가되고, 단락은 맨 아래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단락이 추가됩니다. 강의 운영에 대한 예시를 드리자면, 이렇게 차시와 클립이 있을 경우 클립에
한 개의 페이지만 생성했을 경우에는 이제 클립 안에 여러 개의 페이지가 없이 한눈에 관리할 수 있어 편하고, 다른 경우는 이제 페이지가 클립 안에 여러 개 있으면은 이게 작은 화면에서 여러 과정을 다시 설명드리면 클립에 페이지가 여러 개 있게 운영하셔도 됩니다. 수강생 화면에서 방금 페이지 화면을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이 예시는 한 차시에 페이지가 총 4개, 즉 클립마다 페이지가 한 개씩 있는 경우로 수강생 화면에선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예시는 이제 차시 안에 페이지가 6개, 즉 차시 안에 클립이 하나, 2개, 이제 클립 안에 페이지가 3개 있는 화면으로 클립 아래에 하부 항목이 3개씩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강생 화면에서 단락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면, 이렇게 단락을 두 개 이상 생성할 경우에는 수강생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단락은 로 늘어나는 형식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수업의 출석 시간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출석 시간은 여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출석을 관리하고 싶으면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 동영상 강의의 시간만큼 여기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에 시간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페이지에도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이 있는데, 페이지의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의 합산이 위에 클립의 최소 학습 시간보다 많거나 같아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간편하게 관리하고 싶어서 수강생이 강의 클릭만으로 출석을 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면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에 시간을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콘텐츠 수업에 대한 추가 자료 설명이었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과 실시간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수업을 생성하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 QR코드를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셔야 저희 시아돈 플랫폼과 이 오프라인 수업이 실제로 출석 연동되기 때문에 QR코드를 QR코드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실시간 수업을 생성하실 때 수업 안내가 있고 실시간 수업 접속 코드 또는 주소가 있는데, 자주 문의가 오는 사례로 실시간 수업이 시아돈 플랫폼과 출석 연동이 되지 않는다 하는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수업 안내에 줌 링크나 화상 강의 링크를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저희 시스템과 출석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수업 안내에는 적으시면 안 됩니다. 줌 수업 링크나 화상 강의 링크는 여기 실시간 수업 접속 코드 또는 주소란에 입력을 해주셔야 저희 시스템과 출석이 연동됩니다. 실시간 수업과 마찬가지로 줌 링크나 화상 회의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업이 있는데, 여기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특별 세미나와 실시간 수업의 차이점을 비교드리자면, 둘 다 줌 수업 링크를 연결하는 건 동일하나 위에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에서의 평가 비율이 다릅니다. 이렇게 특별 세미나 점수가 따로 있고, 실시간 수업은 출석 점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시간 수업이 풀결 갈무리 기능이 더 좋기 때문에 특별 세미나보단 실시간 수업 이용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강의 생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심화 기능으로 넘어가서 심화 기능의 가정 수동 승인 시 수강생 승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게 가정을 수동 승인했는데 수강생 승인을 어디에서 하나요? 하는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제 수강생 승인을 위해선 수강생을 지금 수동 승인 상태일 경우에 수강생이 수강 승인 코드를 넣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수강생 메뉴로 들어가면 이 화면에서는 수강 신청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수강 신청자를 찾기 위해선 여기 위에 검색창이 있는데 검색창에 수강 승인 대기를 클릭해 주시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수강 승인 대기 중인 수강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 체크를 해주시고 수강 승인을 해주시면 수강 승인이 완료되고 이제 수강 중인 사람을 검색하게 되면 방금 승인 대기 중인 수강생이 수강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평가 출제 및 채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가 출제 및 채점은 여기 이 메뉴로 들어가셔서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문제은행, 평가 출제, 학습자 제출 현황, 학습자 제출문 채점이 있습니다. 문제은행 평가에 넣을 문제를 작성하는 곳으로 여기서 문제를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문제 유형이 여러 개 나옵니다. 문제의 그룹명이나 문제 유형을 그리고 문제 내용을 선택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 문제 유형에는 객관식, OX, 단답형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를 생성하신 후에 평가 출제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그 문제를 끌어다 와서 시험을 생성해 주셔야 되는데 시험, 퀴즈, 과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평가 비율의 평가 항목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기능상 차이는 시험과 퀴즈는 동일한 기능이고 과제만 이제 첨부 파일이나 문서 파일로 업로드해서 과제 제출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습자 제출물 채점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채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과제 리포트를 제출하고 만약 그 수강생이 자주 문의가 오는 게 수강생이 과제 리포트나 시험을 잘못 제출해서 시험을 전부 풀지 못하고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재응시 재제출이 있는데 그 재응시 재제출을 클릭해서 사유, 점수 반영 비율이나 사유를 적어서 재응시 재제출 설정을 해주시면 재응시를 할 수 있게 바뀌게 되고 이제 수강생이 제출을 완료하고 채점이 필요할 경우 이렇게 채점하기를 통해 점수를 부여해서 채점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습자 모니터링 및 성적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자 모니터링을 위해선 우선 수강생이 어느 항목에 얼마나 참여했나 아니면 출석 진도율이 얼마나 되나 확인을 위해서 학습 모니터링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강생의 현재 상황이 한눈에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참여했는지 여부, 과제, 퀴즈, 세미나 여부, 그리고 진도율이 나왔는데 진도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도율을 클릭하시면 해당 그 콘텐츠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 실시간 수업에 참여를 했는지 혹은 진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수강생의 문의가 들어오는 사례로 수강생의 출석을 임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러고 싶으실 경우엔 직접 강의를 클릭하시면
해당 차시의 출석 상황을 변경하실 수 있게 되고, 차시 아래 페이지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직접 클릭해서 출석을 변경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페이지를 변경하지 않고 차시만 변경하시게 되면 페이지 전부가 출석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가 진도율 학습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이었고, 성적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문의가 들어온 사례로는 수강생의 점수를 직접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여기 각 항목마다 점수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점수를 확인을 해서 감시 모니터링을 해도 되고, 직접 점수를 변경하기 위해선 수강생을 선택한 후에 번호를 클릭하면 성적 처리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적 처리에서 편집을 해주시면 이렇게 수강생의 점수를 직접 입력해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 관리 및 설문 게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설문을 생성하기 위해선 여기 설문지 관리로 들어가시면 이 안에서 설문지 유형이나 설문지 종류, 설문지를 생성해서 저장하는 기능을 여기 설문지 관리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설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설문 문항을 원하는 만큼 추가해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을 생성한 후에는 그 설문을 끌어와서 학습자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항목을 하는 곳은 여기 설문 진행 및 결과 확인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결과 확인에서 방금 만든 설문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설문 시작하기를 해주시면 만드신 설문지를 끌어와서 선택하신 다음에 설문 제목, 안내사항 그리고 기간 같은 걸 정해서 설문 시작을 해주시면 설문 게시가 완료되고, 이제 학습자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설문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같은 설문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기간별로 따로따로 설문을 해야 한다면 여기 설문을 한 번 생성하신 후에 같은 설문을 여러 번 게시를 해서 똑같은 설문을 복사해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기능과 심화 기능에 대한 실현이었고, 다음 세션인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